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장중 기준을 보면 벌써 올해 들어서 36번째고요. 종가 기준은 벌써 30번째입니다. 그만큼 주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제 그 소폭 약세, 뭐 0.06%니까요. 그냥 네. 고압이라고 네.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 S&P 500은 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또 다우지수가 10월 이후 최악의 한 주였는데 그만큼 시장이 어떤 냉탕에서 온탕으로 급속히 변환된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이후에 어떤 효과 때문이겠죠. 금융주가 가장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1.2% 상승한 것이 섹터별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기술주만이 전체적으로 약보합 0.12%가 하락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지표가 전년 대비 3.4%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는 3.1%, 지난달에는 3.1% 올라갔는데요. 네. 그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키웠습니다. 1992년 이후 최대치인데요. 전월 대비로는 그러나 오히려 0.5% 증가해서 0.6에서 0.5로 내려갔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바는 아니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10년물 국채금리는 1.53% 상승하면서 바로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술주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전통적인 시각이 다시 한번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전반적인 시각도 역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 이런 것 정도가 특징적인 흐름이 이었으면. 뭐 하루하루의 움직임은 우리가 뭐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어쨌든 금리는 좀 올라가는 기조인 거고 네네. 거기에 맞는 경기 민감주에 베팅하는 것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편 주요 종목으로 보면 네.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 주식으로 벅시에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라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인프라 투자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철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미 벅시에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 상승이 있었습니다. JP모건은 1% 올라갔고요. 웰스파고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2.66%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주식 중에 하나는 역시 지난 금요일 날은 버징 엘렉트릭이었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우주 관광 관련해서 FA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너희들 사람들 태고 돌아다니면서 여행 관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그것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멘트를 해준 거죠. 주가가 거의 39%나 급등하면서 또 최고점 근처에 떨어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됐습니다. 넷플릭스도 1.74%가 올라갔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반면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은 조금씩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지난주에 은행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대형 은행들도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고 배당도 늘릴 수 있다. 이 정도의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사주나 배당 확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바클레이즈에서는 대형 은행에 20개 대형 은행이 최소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10% 배당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제이슨 골드버그라는 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은행들에 대한 얘기를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10센트에서 25센트로 무려 150%가 올릴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게 본인들이 전망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애널리스트가 이럴 것 같다?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웰스파고가 많이 높게 나오냐면 작년에 50센트였던 것을 10센트로 훅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원상 복구되는 그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1.25달러에서 2달러로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5센트에서 55센트, JP모건은 90센트에서 1달러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8센트에서 21센트, 시티그룹도 51센트에서 56센트인데 이게 이제 결과가 이 배당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시기인데요. 빠르면 그 미국 시간을 보면 월요일 날 장 마감 이후 4시 반 이후 이게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새벽이거든요. 빠르면 내일 새벽 5시 반에 아마 이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뭘 갖고 얘기하냐는 것인데 이게 페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그 발표 문장의 그 발표문에 들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배당일을 포함한 그 배당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소위 그 자본금의 활용성, 자본금 활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사주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미국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날 장마감 4시 30분 이후에 발표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오늘 밤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월요일날 밤 오후가 되겠고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내일 새벽 5시 반 이후에 그런 발표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발표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나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을 때는 물론 뭐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네. 좀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겠지만 이 배당 확대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금융주의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정해준 시각 바로 직후에 또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이키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어요. 나이키는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키는 이제 지난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네네.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기대가 됐던 것들인데 올라도 이렇게 올라가도 될 정도. 나이키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1987년 10월 21일이니까 아마 방송 보신 분 중에 젊으신 분은 태어나지 않았던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가 10월 19일이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하고 그 이틀날 주가가 급반등했던 시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주식이 급반등했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후로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15.53%가 올라갔고요. 주가는 바로 사상지역으로 바로 직행했죠.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이 주식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위구르 사태 때문에 소위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뉴스 보신 분 계시게 중국에서 불태우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형편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웬걸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화가 89%가 팔렸고 더 팔렸고요. 의류 장비가 100% 이상 팔렸고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 포함한 중국, 대만, 홍콩, 그래서 그레이터 차이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도 장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축구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0% 이상 늘어나면서 중국도 17% 올라갔고 특히 이제 약간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툭하면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정치인 링컨 대통령엔 누구에 의한, 미국에 의한, 미국에 의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IR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중국 위하고 중국의 나이키다는 얘기를 표현할까 있었거든요.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언론 보도상으로도 많이 봤던 것이 나이키 신발을 대거 모아서 불태우는 중국의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네. 불태우느라고 더 샀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국에서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이 나이키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거네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정말 몇십 년 만입니까? 이게 거의 40년 만에. 40년 만이죠. 40년 만에 최고치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키에 대한 그 월가의 투자 의견도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좋아졌을까요? 네, 최소한 15군데의 IB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모간 스탠리는 214달러까지 올려놨고요.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어요. 오늘 지금 좀 표를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물론 여전히 목표 주가가 이제 약간 썰렁한 뭐 170달러 수준, 168달러 수준은 것도 있지만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200달러가 넘는 것이 지금 두 군데, 세 군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종목별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난주 미국 증시를 한 번에 좀 총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주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전주에 아주 재미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지난주는 아주 또 반등폭이 컸던 한 주가 되겠고요. 주간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3.4% 올라갔지만 나스닥과 S&P 500의 사상 최고 행진에서는 빛을 아직은 발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에너지, 금융, 임의소비재의 상승폭이 컸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임의소비재는 아마도 테슬라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나이키, 그리고 다이아몬드 에너지 같은 에너지 주식이 있겠고요. 언더아머도 많이 올랐습니다. 10%가 올라갔고요.
얼타뷰티 같은 화장품도 6%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아마존과 라스베가스 샌즈, 레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에 시달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한 주 시장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항영 월가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